관련해서 이제 농업 기술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야,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냐, K농업을. 아니 농업이 뭐가 많더라고요. K농업 관련해서는 이제 작년에 아랍에미레이트 쌀 얘기했잖아요. 아. 네. 그 쌀 얘기입니다. 예. 이것도. 쌀. 그 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해수를 담수해서 그걸 사막으로 끌어와서 거기서 키우기 때문에 500만 원 들여서 2천만 원 들여서 500만 원어치 지금 만드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제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비용 절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종자를 우리가 개발하고 있고 또 그만한 후보 종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지금 그 세네갈,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가장 끝에 위치한 세네갈에서 원래 식량 부족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네갈 쌀이 주식이래요. 근데 자급률이 낮아가지고 50% 이상을 외국 쌀 수입에 의존을 했는데, 그리고 이 세네갈이 국화가 벼래요. 아, 그게 벼였어? 벼가 국화래요. 나도 봤어. 세네갈이. 되게 절박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 너무 이제 이 쌀이 힘드니까 우리나라한테 도움 요청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농진청에서 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을 2016년부터 뛰어들었습니다. 저게 이제 국뽕반전을 보신 분들은 제가 이 농업기술에 관련된 파트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실 건데,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벼 품종을 토종으로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네, 저는 네. 이 기사를 보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일본 그 당시에 이제 그 일제 시대에 국내에 있는 자생종 벼들을 다 걷어들이고 단일 품종으로 지네들 처먹으려고 무슨 바퀴 고시까리? 고시이까리를 강제로 심게 해갖고 그걸 수탈해갖고 가져가면서 국산 종자를 줄였지만 그 당시에 확보된 종자만 해서 2,700종이 넘었고요. 사실상 한반도 주변에는 동아시아 중에 5,000종 이상의 벼 자연 종자들이 재배가 됐을 정도로 사실상 농업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유전적인 그 창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에 가면 벼라고 하면 품종이 두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교배를 하거나 유전적 특징을 개선하기 힘든데 우리나라는 이 엄청난 양의 유전자 자원을 갖고 있는 거죠. 악기발이라고. 악기발이라고 또 악기발이.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유의 그 자원들을 바탕으로 해갖고 전 세계 어디서든 물이 많든 물이 적든 심지어 밭에서 자라는 것도 있고요. 저수지처럼 한 15m 이상 깊은 물에서 자라는 벼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개량해갖고 생산해낼 수 있는 육종 기술과 함께 원료인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농업 기술을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우린 거기에 현지에 그냥 이식해줬어요. 네. 심지어 사막이나 아니면 농업 환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들한테 이러한 기술들을 그동안 꾸준하게 원조로 제공했다는 거지. 돈으로 던져준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러한 종자를 개발하고 이거를 가지고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를 비롯한 또는 중앙아시아나 뭐 이런 쪽에 들어가고 있는 옥수수 종자부터 시작하고 감자, 양파, 마늘, 배추, 고추 등등의 농작물들의 참깨 등등의 상당수가 한국에서 건너가서 이식된 종자이고요. 거기에 대한 농업 기술도 우리가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네, 이게 농진청이 한국 아프리카 농식품 기술 협력 회의체로 해가지고 이거를 보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아시아 대륙은 한국 아시아 농식품 기술 협력 협의체, 중남미 지역은 한국 중남미 농식품 기술 협력 협의체, 이거를 통해 가지고 지역마다 우리나라가 가가지고 이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준다는 소리예요. 지금. 결국 나중에 가면 현지화가 돼갖고 현지에서 배추를 담가 먹기 위해서 한국산 배추와 고추 무를 기르고 그걸 가공해서 식품으로 만들어갖고 산업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인 한 명도 끼지 않은 상황으로. 그래서 새로운 식품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농업 협력을 예전에 우리가 원조로 해서 보여주다가 이제는 많은 국가들이 스스로 우리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조는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돈 주고 끝인데. 돈 주고 이거는, 끝인 거죠. 이거는 기술 개발. 감자 종자를 줬는데 이걸 심어야 되는데 삶아 먹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돈으로 주면 인마이 포켓 하는 도둑놈들이 거기도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직접 현지에 가갖고 이걸 해줘 버렸어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거지. 있는 사람들 중에 최소 1,000만 명은 살렸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아프리카 주택 개량 사업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우물 파주기. 우물 파주기. 그리고 염소 한 마리씩 죽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종자를 제공해주면서 파종법을 만드는 거고, 이제 미래 단계. 이러한 파종법이 끝났을 때 미래 단계가 뭐냐면 이러한 플랜트들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도정해서 수출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거예요. 이것까지가 대한민국 K농업 기술의 처음부터 끝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살더니 또 그렇게 남 가르쳐 주는데도 되게 열심히다. 지금 이런 센터가 현재 22개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코피아 에콰도르 센터에서는 감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 보급 그리고 농민조합 결성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주민소득 제고에 기여를 해가지고 2020년 유엔 산하 팩트 글로벌 레드 에콰도르 네트워크로부터 빈곤 퇴치 분야 공로상을 수상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OECD가 이제 농진청 이런 활약에 주목을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이런 사업을 글로벌 공공부문 정부 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OECD 누리집 통해가지고 각국 농업 전문가들한테 이 성과를 공유해라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야, 이 참. 자, 아무튼 엄청나네요. K농업이 단순하게 이제 뭐 우리 물건을 내다 팔자는 차원이 아니고요.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사업을 또 하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친숙한 국가의 음식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작물을 받아들여 갖고 먹으면서 같이 공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이게 진정한 홍익인간의 이념을 진짜. 실천하는 세상인 거거든요. 네. 자, 이거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아, 진짜 네. DJ 쑥쑥님께서 같이 잘 살자 하셨는데 그렇죠. 정말 우리는 그 예전에 농부분이 그런 책도 썼거든요.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교라는 책을 쓰시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체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아, 한반도 주변 34,000km 안에 굶는 자가 없게 하라. 전 지구죠. 네, 그런 이론이 나오게 될 거고요. 먹을 거부터 방역에서부터 문화 코드까지 참 잘해. 뭘 해도 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가고 있고요. 국제를 그 잘한다. 콧대 높은 유럽과 미국의 거대 대기업들도 이제 한국의 창의력과 콘텐츠에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 이러한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건 뭐다? 선거를 해야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어? 선거 진짜 잘해야 돼요. 똥치미한테 속아선 안 된다. 아, 정말.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제발, 아니, 언론의 역할이 뭐야? 아니, 이런 얘기 좀, 우리 대통령이 잘한 거, 우리 대통령이 잘한 거 맞지? 다 잘하시니까? 네. 그거 그냥 있는 그대로만 써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칭찬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구석에 막 이렇게 찾아 있어요. 그러니까 참 나는 그게 너무 속상해서 하여튼 정치하고 언론만 문제야. 네.